모자이크 하면 되죠.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신 있네. 네, 안 하셔도 돼요. 전에도 안 했나? 아, 저는 했어요. 굳이 가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쵸? 선생님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계속 일하면서 옛날 동영상 돌려보거든요. 여기 오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냥 일하면서 이어폰 끼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열심히 봤대? 또 요식업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환경미화원 이제 용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봤어요. 이제 환경미화원 그거 하시는 분 해가지고 뭐 사치남 TV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것도 영상도 많이 보고. 선생님도 해요. 요리 쪽에서만 하다가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 선생님? 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도 놓치지 않게. 아, 예. 요식업 하다가 다시 요식업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또 월급도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환경미화원 그쪽이 좀 월급이 그나마 평생 동안 이제 음식 쪽에서만 하다가 뭐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뭐 가게 할 생각은 이제 한 번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만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환경미화원 쪽 이제 뭐 구청 소속은 아니지만 용역이긴 한데 그래도 월급을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에 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순서대로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 관지사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놀러 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제 영상에 구독자는 그렇게 많은 큰 채널은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생각보다 두터워요. 막 2회독 3회까지 막 돌려보시는 분도 있다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어떻게 그 이후는 활동하고 계시는지, 투자하고 계시는지, 생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기억난 게 선생님 집 명도하고 화곡동 집, 그렇죠? 네, 그것도 맞아요.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네. 명도하고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게임으로 돈 벌어가지고 아,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선생님. 아이템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뭐 1억대 정도 해가지고 곱창집 사업을 하다가 그때 되게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소개 좀 간략하게. 수업 들은 게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요식업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한 것도 제가 운영을 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두고 지금은 환경미화원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지는 한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5개월 정도. 지금은 이제 38. 네네. 그 화곡동 집 낙찰을 받았던 게 그때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갔을 때 됐나 두 번째 갔을 때 됐나 되게 금방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그때 또 당시에 했던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그때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거 아니야? 예, 말 그대로 이제 싸게 받았잖아요. 역세권에서도 이제 걸어서 얼마 안 되고 나 아직도 네. 기억나. 선생님 집 낙찰 받는 거 다음 날인가? 네. 비슷한 게 네, 위치도 맞아요. 훨씬 안 좋고 네, 네. 평수 비슷한 게 훨씬 네, 네. 비싸게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이 잘 받았다고 네. 난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게 애기도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제 애기 엄마랑 좀 다퉜었어요. 저는 이제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갔다 와서 병원 데려가겠다. 1분 1초가 시급한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좀 미뤄도 네.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유연하게 생각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와이프랑 조금 다툼이 있고 저는 경매장에 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알아온 물건 중에서 제일 괜찮은 물건이 이제 그거 같아서 한번 그거는 한번 혹시라도 이라도 넣어봐라. 저도 생각하기에는 밑져야 본전으로 가볍게 던져보자. 그게 한 2년 반 전에. 예, 그렇죠. 그쵸. 그때 처음 넣은 게 첫 낙찰이 된 거죠. 낙찰이 되고 그때 낙찰을 얼마에 받았지? 화곡동에 그 3룸 빌려 했죠. 그게 2억 2천에 나왔었는데 1% 더 써가지고 1억 7,800에 받았었어요. 감정가 2억 2천이었고 선생님이 거의 최저가 단독으로 그때 네, 그때 단독으로 받았고 네, 1억 7천 네, 정도? 1억 7,800. 1억 7,800이면 거의 1억 8천 돈이네. 1억 8천 돈에 지상층 빌라 낙찰 받았던 네,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전세를 줬던 거죠. 네, 그때 전세를 또 운이 좋게도 이게 매년마다 공시가격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올라갔었죠. 네, 그때 올라가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이 요즘에 안 되면은 전세를 잘 안 들어오시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좀 그쵸. 젊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1억 9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전세를 맞춰주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 금방 나간 거네.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뭐 부대 비용 해도 한 1,000만 원 돈은 플러스 피 한 거네. 한 500. 아 네. 수리비하고 네네. 해가지고. 수리비 정도 뭐 하고 뭐 다 내고 해도 한 500 정도 플러스 피가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물건을 그때 선생님이 그 물건으로 접근했던 게 기억나는 게 저는 항상 월세 쪽을 권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걱정했던 게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근데 맞아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도 그때 또 무주택자였잖아요. 예, 무주택자였고 월세로 살고 있어요. 월세 지금도 월세 살고 있어요. 그때도 월세로 살고 있으니까 하시는 일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때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만한 가족들하고 선생님 아내분이랑 아이들이랑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퇴로로 하나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 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규제가 풀렸지만 그래도 생애 최초 집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선생님 덕분에 운 좋게 첫 집을 단독으로 받게 됐죠. 그날 처음 입찰을 한 게 단독이 됐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었고 그게 네. 1억 9천에 한 거니까 네. 부대 비용 제하고 한 500돈 플러스 피가 된 거였는데 네. 이게 2년 반 정도 지난 거니까 그러면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재계약을 했어요. 올리진 않고 그대로 연장하시겠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 연장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시점에서 시세가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또 떨어지고 했으니까 컨셉이 받은 시점이랑 지금 실제로 시세도 큰 차이는 안 날 거라는 생각도 가늠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 차이도 안 나고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빌라왕 전세 그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세보증보험 들어주는 회사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공시가격에 곱하기 150%였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을 들게끔 해줬는데 지금은 뭐 제가 뭐 전세를 다시 줘보지는 않았지만 퍼센트가 낮아진다 1.25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불안한 게 있었어요. 다시 그렇죠. 재계약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이제 음.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더 사신다고 하니까 음. 또 수월하게 그거는 넘어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 물건은 계속 전세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첫 번째 집 하나 낙찰받고는 그 이후에는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개를 받긴 했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그 공백기 동안 거의 한 2년 동안은 공백기였는데 네. 그때 선생님 뭐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투자에 힘을 쏟기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시던 사업도 네. 접고 인계를 한 거야? 넘겼어? 인계한 건 아니고요.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음. 가게를 넘기고 나왔죠. 그때 당시에 권리금이나 보증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들어갔던 권리금은 그대로 받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잘했네. 예,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선생님 너무 앓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뭐 쩔딱 망했나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이제 손해본 건 없네. 하면서의 유지 비용에서는 네, 좀 유지 지출이 있어도. 비용에서는 좀 많이 손해를 많이 봤죠. 유지를 하면서 1억 정도는 깎아 먹었으니까. 가게 하면서도 대여섯 번 정도는 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게 가게가 조금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경매가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게를 넘기고 선생님 영상은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경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환경미화원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게를 접은 거는 게임으로 한 1억 돈 벌었다 그러죠? 더 이상 벌었었죠 게임으로는. 지금도 조금씩은 벌고 있어요. 하고 있어, 계속? 이제 조금씩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뭐 용돈벌이 정도는 훌륭하다. 그래도 그 게임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굴곡이라는 게 막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그렇죠. 저도 가게도 차렸었고 뭐 가게가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게임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잘 될 때는 되게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막 있더라고요. 게임도 뭐 조금씩은 벌고는 있지만 그 전보다는 덜 벌리더라고요. 게임에서 번 돈으로 네. 곱창집을 차렸다가 2년 정도 하고 가게는 철수하고 그래도 큰 손해는 없었던 거네.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 부분은 있었지만 그렇죠. 가게 오픈했을 때 들었던 비용이나 권리금이나 그런 거는 그래도 최대한 회수한 거네. 거기에서 네. 손실은 없었던 거네. 네, 거기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선방한 거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경매 어.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돈이 좀 생긴 거구나. 네. 그리고 어떤 업을 할까를 알아보다가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환경미화원을. 여러 가지 업 중에 왜 환경미화원을 또 선택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맞아요. 항상 삶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환경미화원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요식업 가게를
차리기 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 이제 가게 차리기 전에 네네네. 음식점에서 가게를 배웠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되게 열악해요.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주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네, 직장인들은 그런 걸 다 받아가지만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챙겨주고 자영업이니까. 예, 자영업이다 보니까 네. 퇴직금도 뭐 안 줄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연금 뭐 이런 것도 아,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식업 쪽에 선생님이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얘기한 거구나. 네, 맞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요식업 쪽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시 가게를 할 것도 아니었고 이제 한번 했고 후회 없이 했으니까 다시 하다가 혹시라도 또 잘못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빚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도 있으니까 직업을 찾다 보니까 아는 동생이 환경미화원을 잠깐 구청에서 뭐 시험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용역으로 일한 동생이 있었는데 월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월급 같은 거 얘기해도 돼요? 궁금해요. 지금 모자이크 생각 바뀌면 해줄게요. 모자이크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월급은 새 전 해가지고 한 460 정도 받고. 와, 그러면은 세후로 해도 한 300 후반대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맞아. 한 380. 야, 괜찮다. 야, 훌륭하다. 크다. 예, 생각보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또 올라간다고 하고 또 내후년에도 아, 해가지고 기존에 일했던 뭐 요식업이나 이런 일반 중소기업은 보통 해봤자 연봉이 한 3천, 4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내후년까지 바라보니까 연봉이 한 6,500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수석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연봉이 좀 높은 게 있고 아, 더 높아요? 예, 용역은 구청소속은? 네, 용역은 구청수석에서 일하는 시험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월급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용역으로 거쳐가는 환경미화원 그쪽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랑 이제 월급을 비슷하게 맞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일반 환경미화원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 맞아요. 공무원, 네, 환경미화원 맞아요. 시험을 거쳐서 되는 방법하고 네. 선생님은 그 방법을 취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생계의 부분이 네, 중요하다 맞아요. 보니까 촉박하다 보니까 용역이라고 표현한 거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이제 업체에다가 돈을 주면 그 업체에서 이제 사람을 구해서 월급을 주는 방식인데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는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몸만 건강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할 수 있다 뭐 자신감만 보여주면 그냥 바로 오케이. 거기는 일자리를 구직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원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월급이 388만 원이었어요. 요번 연도 들어와서 460으로 오른 거거든요. 많이 뛰었다. 한 80만 원 정도가 와. 뛰었어요. 내년에도 뭐 한 10% 이상 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은 고되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구청 소속이랑 외주 소속이랑 저도 들은 게 교육생분 중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네. 구청 소속 쪽은 비제로지 맞아요. 치료하는 거고 외주업체 쪽은 쓰레기 수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생활 쓰레기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럼 막 이런 아파트 같은데 단지 네, 돌면서 맞아요. 이렇게 뭐 길 장소에 수거를 하는 그 약간 뭐 차에 매달려서 하시고 뭐 그런 맞아요. 분들도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런 매달려서 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고 나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도 언뜻 듣기로는 시험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 연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언뜻 들은 것 같아서 맞아요. 여기 와서 그렇죠. 저도 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돈을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분들도 당연히 그렇죠, 많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주업주랑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은 이제 월급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전에는 네, 이제 앞으로는 처우 개선이 비슷하게 좀 이제 들어가나 봐요.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제 작년에 388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뭐 460 된 것처럼 내년에는 또 한 500 정도가 넘어가거나 또 내후년에는 또 한 500 한 중반이 되거나 이 정도 식으로 이렇게 껑충껑충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업체를 바꿨다고 하는 게 그 지역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옮긴 이유도 연봉 부분 때문에 옮겨왔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맞아요. 이게 아, 한 첫 번째에서 일했던 데는 어떻게 보면 청소업계 같은 게 요즘에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밑바닥 좀 일이라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많이 선입관도 분명히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일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사람
한참 요식업을 했을 때 이제 관리자로 일하고 가게 했을 땐 사장으로 일하고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하다 보니 그럼 막내잖아. 직원으로 일하고 또 막내로 일하잖아요. 3인 1조로 일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른분들이 또 되게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환경미화원 쪽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쓰는 건 선생님이 도맡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힘쓰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기사님이랑 이제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만두게 됐고 한 군데는 또 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애기도 있고 결혼 생활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좀 월급이 적었어요. 월급이 똑같이 오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월급이 이제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금 일하고 다시 옮기게 된 게 이제 여기 세 번째 일을 하게 된 거죠. 강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강남에서 좀 높은가? 예, 그나마 강남이 좀 높고요. 서울에서는 관악구인데 관악구는 지금 500만 원 초반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르구나. 네, 500만 원 초반 정도 받고 있고 저희가 한 두 번째로 한 460인데 이게 딱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지기로 해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악구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3년 만에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겠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려서 한 번에 주는 식으로 방법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월급만 들었을 땐 달콤해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또 요새 날씨에도 춥고 하니까 이럴 때는 좀 애로사항도 분명히 비 올 때 다 비 맞고 어제 눈 많이 왔잖아요. 눈 올 때는 눈 맞고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 일 쪽을 안 하다 보니까 무거운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적응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어도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다. 처음에는 진짜 뭐 한 달 안에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하다가 한 달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회사 들어온 지도 이제 내년 1월달 되면 이제 1년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1년은 좀 버텨보자. 1년 버티자고 한 게 1년을 못 버티면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받아야지. 첫 번째 계획이 이제 1년 넘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다닐 때는 6개월밖에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이번 회사는 내년 1월달 되면 1년이 되는 건데 뭐 1년 돼서 뭐 그만둔다는 건 아니에요. 일은 계속 할 건데 일단은 그 계획을 넘어보자라고 했고 일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매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경매를 이제 조금씩 시작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때부터 경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2년 반 만에 연락을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인 거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을 택한 것도 밤에 일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환경미화원 나왔던 선생님은 낮에 일하시고 그때 퇴근하시잖아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오후에 퇴근하시잖아요. 환경미화원 용역을 택한 것도 그거는 밤에 일해서 새벽에 끝나요. 저녁에 일을 해서 그 뭐 교대는 아닌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저녁 한 6시에 일을 해서 새벽 한 2시쯤에 끝난단 말이에요. 낮에 일을 하게 되면은 경매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회사가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월차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지막 수단은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환경미화원 여기 용역으로 들어가면 몸은 좀 고되겠지만 나중에 좀 적응이 되면 새벽에 끝나서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법원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을 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매라는 걸 미련을 못 보내가지고 가게 하기 전에도 선생님 영상을 들었었고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된 거죠. 가게가 이제 좀 안 되게 돼가지고 지금 와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선생님한테 뭐 얘기 안 하고 간 뭐 물건도 있지만 요번에 낙찰 받은 것도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간 것 같아요. 20번 정도 한 떨어지고 나서 20번 정도 갔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낙찰 받은 그 두 집이 임장을 안 간 집이었어요. 떨어진 집은 다 임장을 갔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두 집을 갔던 집은 임장을 안 갔었는데 가볼까라고 해서 가가지고 낙찰을 두 채를 받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월세를 한 번도 받아보지는 못해봤잖아요. 첫 집은 전세를 줬고 이제 지금 두 채 받은 거는 이제 월세를 줄 건데, 지금도 이제 선생님을 찾아온 거는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받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받은 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건가, 아니면 싸게 받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아직까지는 월세를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낙찰은 받긴 했어도. 오산에 받은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돼가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좀 높게 받고 싶은 생각이 또 있잖아요. 월세를. 네, 처음에는 70, 거기가 오산에 받은 게 1억 2,200만 원쯤에 받았어요. 1억 1,000만 원에 나왔었는데 자꾸 이제 낙찰이 안 되고 폐찰이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높게 쓴 것 같아요.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준신축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고칠 게 많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돈 1,000만 원 정도를 더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고, 용인 유방동에 있는 것도 같은 날이에요. 예, 같은 날에 두 채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방동에 있는 것도 조사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조사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장도 안 가봤고 하다 보니까 유방동에 있는 거는 1% 더 써가지고 한 71%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낙찰을 받고 나서 각 인터넷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월세도 이제 나가봐야 알겠지만 71%에 받았지만 높게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오늘도 이렇게 좀 고민한 것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방동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내일 이사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숙소 같은 거를 쓰셨나봐요. 내일 이사 가시기로 했는데 근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하셨나봐요. 그전에도 제가 물어보기는 했어요. 혹시 더 살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더니 이사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랑 2달 정도만 더 살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변경된 거여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의논 좀 하려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월세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또 부동산 가서 또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에 70으로 해가지고 2달 동안 더 사시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얘기를 해놨고, 그러면 2달 동안 더 사시는 기간 동안 내가 부동산에 내놓을 건데 집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으시냐 그러니까 그것도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여기는 2달 동안에 그래도 월세를 500에 70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오늘 전화 받고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걱정인 거는 첫 번째 그 준신축 빌라 받은 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월세를 뭐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를 오면은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연락이 좀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월세를 낮춰서 다시 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연락이 오면 깎아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건지, 선생님이 그걸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한테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업을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저는 오랫동안 했고 개수가 많으니까 아, 이 사람은 현명한 대안을 알고 있겠지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 느낌이 전 조금 들었어요. 저는 뭐든지 다 현명하게 잘 해낼 것 같은 생각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나만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나는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한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연락하고 했을 때. 네네. 그때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다 들어있어요. 금액 내줘야지. 선생님도 지금 두 채를 낙찰받았으니까 두 채가 공실인 건데 우연치 않게 원래 오늘 그 집도 같이 맞춰서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의도치 않게 좋은 상황으로 됐네. 네, 맞아요. 원래 걱정거리가 2개였는데 한 개로 줄었네 이제. 네, 한계가 줄었죠. 그래서 집 내놓은 게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다. 네. 그게 그럼 선생님 요새 투자 안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맞아요. 그것도 있고, 선생님 만나려고 했던 게 주변에 부동산 경매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또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관심도 없고, 아,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면서도 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 만나면 좋은 기운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잘했어요. 저 만나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그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아까 첫 번째 거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를 이어서 하면, 지금 집이 안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날씨 제일 추운 날이잖아. 맞아요. 비수기가 맞죠? 저는 비수기, 성수기도 저도 이제 집을 월세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지금이 비수기인가? 성수기인가? 이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또 물어보기도, 선생님 지금 비수기라서 잘 안 나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 봐봐요. 네. 근데 선생님이 냉정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는 나한테만 답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부동산 내놓으면서 요새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나만 알고 있는 정보일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선생님이 이사 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봄, 가을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인 건데, 그리고 지금 추운데 누가 움직여요? 선생님 지금 명도한다는 그 세입자도 왜 안 나가는 걸까? 굳이 월세를 내면서 원래 나간다고 했다가. 그거는 내 생각에 집도 별로 없을 거고,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지금 내놓은 거 있어요, 지금. 나도 한 달 됐는데 연락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한테 물어보고 상의해보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이 서운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나와 고민할 수는 없어요. 나는 선생님한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선생님의 무엇인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거는 오히려 나는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뭐 자격이나 아무런 뭐 체계도 없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쓰레기 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을 나한테 의존하게끔 만드는 교육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연락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 게, 저도 나름대로 수업 6년 정도 하고 교육에 대한 생각이 대비를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내 애기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대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학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 내 아이를 교육할 때를 관심을 가지면 생각을 하면서 교육생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아이를 교육한다는 건 결국에 이 아이를 우수한 인력으로 키워야지는 아니에요. 저는 뭐 우리 아이를 판검사를 만든다거나 의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에요. 뭐 얘가 하겠다면 말릴 생각은 아닌 거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 어떤 직종에 가서 평생 일을 해라라고 저는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처음에는 혼자 먹지도 못하다가 지금은 조금씩 해서 자기 혼자 밥도 이제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국에 홀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혼자 설 수 있게끔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대하긴 해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이거 낙찰 지금 2개 받았잖아요. 그거 낙찰 받고 또 2년 지나서 연속적으로 할지 멈추게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또 2년이 지나서 이 사람 수업을 또 듣고 한다는 게, 그게 선생님 자신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일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집 받을 때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확실하게 배워놓고 나 혼자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명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물어본 것도 있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아, 내가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또 선생님 영상을 또 보고, 선생님 영상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또 실수가 있을까봐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은 더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선생님한테 더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의견이나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경매를 이거를 또 끝으로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 조금씩은 해 나갈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앞에 일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교육했을 때도 그렇고 질문을 할 때 보면 뭐 일단 받고 와서 얘기하고 매체 내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번 주에 집을 그거를 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집은 내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명도하면 꼭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를 얘기 계속 했었죠. 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오늘 명도 못 했잖아요. 그쵸. 재계약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렵게 시간 한 번 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 잘 알겠어. 결국에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 계획으로 될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었어. 지금 당장 눈앞에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겠는데 뭐 네. 띵동 눌러서 채무자를 만나건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해야 될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3단계, 5단계, 10단계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느꼈던 거는 혼자 잘했어요. 다. 그리고 명도도 그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자 잘했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오산집도 손해보고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사비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이사 나가겠다 이렇게 제 발로 나가겠다 했는데 이사비를 요구를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200만 원을 요구를 하길래 난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사 가는 집이 보증금이 모자라서 200만 원이 모자르니까 다 끌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이 모자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래도 50만 원밖에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저희는 이사를 못 간다. 보증금이 모자라서 이사를 못 가는 거면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그 집에 맞는 거에 집을 들어가셔라. 근데 나는 50만 원밖에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막 찾아봤죠. 뭐 내용 증명서나 뭐 이런 거는 겁을 먹어서 그럼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문자로 내용 증명서나 뭐 이런 거 얘기를 막 했죠.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다. 강제 집행도 어떻게 보면 교육 중에 또 교육인 거잖아요. 애초에 그냥 첫 집 받는 김에 강제 집행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 해보고 뭐 아니면 말지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아니면 저 그냥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전화 오시더니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2년, 3년 지나도 그걸 까먹을까? 까먹지 않죠.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 내가 선생님한테 연락했을 때 뭐가 불편했냐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뭔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되게 현명한 답변을 해주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보고 나서도 안 됐을 때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의 역할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좀 있죠. 네, 맞아요. 고민을 안 해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요거 같아서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요런 정도는 내가 의견 당연히 줄 수 있지. 아니면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됐으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냐는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 드리기가 나는 되게 어려워요. 저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뭐 유방동에 받은 거나 오산에 받은 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스스로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 그대로 내가 독립할 수 있게끔 생각은 더 해봐야겠다. 다음에 질문을 드릴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선생님.
왜냐면 나는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의 습관 자체가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안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낙찰 하나 받아서 전세를 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물건은 가자마자 나갔어? 그 세입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고민했던 것도 있었던 거지. 그때는 뭐 거저먹은 거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모님하고 아이 아픈데 급한 건 아니니까 밀어놓고 내적 갈등 하다가 그 선택을 해서 나는 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좋은 가격에 받을 수도 어쩌면 있었다고 생각도 저는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에서 내가 경험한 거에서 생각해보고 다음 거를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지 나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체가.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다음은 이 사람한테 또 물어봐서 가야지가 그건 좋은 게 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오랜만에 받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요번에 두 채 받으면서 선생님이 도움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스스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제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들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청한 카드를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입찰은 누구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 대출 방법하고 사업자 대출 계산법하고 어떤 걸로 취하는 게 내가 유리한 이런 거는 내가 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 거는 아마 정보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내기가. 그런 거는 내가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죠. 네네네. 그것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대출이 나오는 게 지금 회사 다니는 게 아직 1년이 넘지 않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낙찰 받을 때는 와이프가 개인 회생을 했단 말이에요. 방차감 카드를 쓸 수 없는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 소득이 있으면 다음에 세 채, 네 채 이어갈 때는 와이프 소득으로 해가지고 세 채, 네 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지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준 말씀이 항상 그때 되면 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교육받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너무 미리 너무 앞에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도달했을 때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두 채 받고 다음에 와이프 이제 소득으로 해가지고 두 채를 더 받으면 제가 방차감 카드를 4개를 다 쓰는 건데 이제 그거는 4채 받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미리 하고는 있었죠. 그리고 나서 더 노력을 해야죠. 선생님 말 그대로 4채 받고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제가 또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또 열심히 이제 해서 노력해 나가야죠. 뭘 자꾸 노력해요. 노력 그만해요. 머리 더 빠지면 어떡해. 지금 이미 많이 노력하고 있구만. 노력이요? 뭘 더 노력하려고 그래요? 2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선생님 여기서 더 노력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의 스케줄이 한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끝나는 거면 뭐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거나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선생님 잠 시간도 뭐 이제 좀 적응했겠지만 잠 시간도 확실히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 일 끝나고 조금 자고 입찰하고 거기서 더 노력한다고요? 아까 막 20번 입찰 폐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말은 맞아요. 새벽 2시? 그때 끝나서 정리하고 한 3시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집에 가면. 가게 하면서 불면증이 있었어요. 지금 또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새벽 2시에 끝나면 집에 오고 빨래 할 거 하고 하면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죠. 수면제를 먹고 아침 한 7시나 그때쯤 일어나서 법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단독으로 이제 두 채를 낙찰 받게 된 거죠. 너무 잘 받았잖아요. 이제 할 때는 잠 시간 좀 늘리고 그렇죠. 지금은 보통 양도와 협상하는 거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물리적인 시간에 제약이 덜하니까 그때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는 쪽으로 힘을 써야죠. 내 생각엔 그래요. 뭘 더 열심히 해요 여기서? 쓰러져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뭐. 다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입찰하고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다 잠 줄이고 뭐 쪼개가면서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승 곡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인생에 있어서 이제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악착같이 뭔가 좀 더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죠. 뭐 쉬지 않고 계속 일은 해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도 쉬지 않고 계속 이 일만 해왔거든요. 가게가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
조금씩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 그대로 선생님한테 더 막 문자 보내면 막 의존하고 막 이런 것들도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교육생 분들 가르칠 때 보면 알아서 해가는 유형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겁이 좀 많아서 앞으로는 선생님한테는 물어볼 거는 좀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번에 두채하면서 또 이것저것 제가 또 못 해본 것들을 또 해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너무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네. 이해돼요. 가장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게 다 막 가정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은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덜 힘든 분 계시고 그렇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가정사가 외가 쪽이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이제 어떻게든 내가 살려내야 된다는 이제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평범하신 분들은 부모님 도움을 안 받아도 나 자신만 살아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도움도 드려야 되고 애기들 들어가는 돈도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한 것도 있죠. 가게도 또 안 됐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선생님한테 아마 그런 카톡들을 좀 많이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거는 선생님이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 그대로 의지할 데가 너무 없더라고요. 주변에도 뭐 이런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와이프도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혼자 좀 외톨이가 좀 된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어사 정도도 좀 얘기도 해볼까 해서 들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가 환경미원에서 버티는 거였고 버티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경매를 다시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선생님한테도 카톡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이제 두 채 받았고 달려가다 보면은 앞으로의 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은 상황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외가댁도 도와드려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부담감과 무거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힘을 줘서 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그 막 약 먹고 그런다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힘을 줘서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주고 장시간 줄여서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육생분들은 그런 성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생각하는 건 나에 대한 자책과 후회, 내가 나약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못났구나, 내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럼 더 해야겠구나, 이거보다 악착같이 길을 쓰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져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힘을 쓰는데 약간 늪지대 같은 느낌이지. 물에 빠졌는데 힘을 막 더 주면 더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요. 내가 너무 나약한가?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순탄대로 내 계획과 목적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럼 살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는데 더 빠져드는 거야, 아래로. 그럼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잠시간을 줄이고 더 허우적거리는 게 맞는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전 뭐냐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의 가정 상황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가볍게 섣부르게 얘기한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힘을 빼야 돼요. 힘 주는 거를 놔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약한 표현이라고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땐 포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요식업 사업 곱창집 하다가 그것도 계속 그때 수업할 때도 이거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하필 또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 시작할 때 오픈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폐업하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네네. 곱창집을 했던 게 선생님 안에서는 실패라는 단어에 가까우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준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그게 더 맞죠. 얘 내 실패니까 이때 손해봤던 거, 이 환경미화원 하면서 다 채워놔야겠다. 네. 그리고 여기 하면서 시간 여력이 되니까 경매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네, 그게 딱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몸이 쇠약해지는 느낌이 난 드는 거야. 아직 선생님도 젊단 말이야. 그쵸. 육체적인 거에서는 덜할지 모르겠어도 마음적인 부분이 허해진다는 생각이 나는 되게 들어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약간 피폐해지고 있어.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극복만 하니까.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남자들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있죠. 나도 있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놔버릴 수는 또 없으니까. 아예 노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놔야죠. 나는 항상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난 항상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시작하든지 내가 이걸 시작해서 계속 요새 같아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커요. 특히 지금 영상 찍는 거 죽는 날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장비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무실도 개인적인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불편하냐면 선생님이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가 불편한 거예요.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육생 중에 회사 대표님이에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 쪽에 주로 일을 하고 네. 오전, 오후 때는 무리를 하면 다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재작년쯤에 한번 왔었어요. 그분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돼. 나보다 서너 살 위였는데 무주택자였어. 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좀 뒤처져 있네? 라는 생각으로 기억이 나요. 맨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무리하면. 저도 무리하면 맨날 그렇죠. 갈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그분이 한 2달 동안 매일 갔어요. 5일 중에 4일은 갔어. 내 생각에 2달 동안. 와, 진짜 지독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두 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세요. 저랑 연락이-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상황이. 비슷하네. 선생님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두 채 받았어. 두 채 네. 받고 연락이 온다 안 온다가 연락이 오는 게 잘하는 거고 오지 않는 게 잘 못하는 거고 연락 오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연락 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랑은 달라요. 그분이 딱 두 채 받고 명도하고 월세까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었어요. 그 집 가서. 근데 그 이후에는 스님 나 입찰이에요. 나 요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그냥 잘 계시죠? 뭐 그냥 안부 정도만 물어봤었고 경매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을 건데 그런 걸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때 너무 힘주고 달렸더니 경매 시장을 떠난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너무 무리한 거야. 내 생각에. 질릴 정도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바짝하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지. 기력이 다 떨어진 거야. 성과가 2달 만에 두 채 받았으면 성과가 되게 좋죠.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잘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멈춰버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선생님도 짧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까 하다가 멈춰버려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나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삶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사면은 우리 남은 삶을 생각했을 때 어때도 5, 60년 살 거란 말이야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계속 선생님 5, 6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못 살죠. 그리고 가족 경제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정도 월급 받는 거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뭐 대기업 뒤지지 않은 소득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까지는 하긴 불편할 거니까 준비한다라는 생각이라면 맞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할 요소가 어떤 것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30대잖아요. 그쵸. 지금 올해 2개 추가로 갑자기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아직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은 이제 칭찬은 해주시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모르고 못하고 있는 건 뭐야?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계속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나한테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나? 선생님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잘하는 거 같죠? 그렇죠?
나도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잘 때 막 잠이 안 올 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불안해요. 나는 선생님보다 사실 불안할 요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사업 했잖아요. 곱창집 하루 매출 이런 거에 오늘은 손님이 올까 걱정됐죠? 그쵸.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맨날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나도 고민이 막, 많겠죠. 그렇죠. 그래도 교육생분들 잘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번 달 다행이죠.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 자영업은. 나도 자영업이잖아. 어떤 측면에서. 그죠. 다음 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음 달 잘 된다고. 그 다음 달 나는 계속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쵸. 저도 매일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아니야. 아니, 선생님은 맞아. 아니, 선생님은 나 자신한테 말한 거예요. 나는 아니거든. 나는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난 거기서, 이거 아니야. 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전. 근데 선생님은 노력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걱정은 걱정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가게 하기 전에 종잣돈을 한 3, 4천 정도 모았을 때 그 게임에서 뭔가 잘 안 돼서 돈을 다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통장에. 가게를 좀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내 인생에는 가게라는 게 없겠구나. 근데 다시 게임에서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 할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운 좋게. 다시 이어갔어요. 계속 꾸준히. 그래서 가게를 하고 가게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게 권리금이랑 또 보증금은 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300만 원보다 지금은 그래도 몇 천만 원이 더 있으니까 그때보단 또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다시 드리게 된 거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지금 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또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리를 잘하는구만. 정확히 그 얘기죠. 예. 근데 아직은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긍정적으로 조금 더 해보자. 좀 몸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해보자. 뭐 한 채, 두 채 정도는 더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한때 한 채, 두 채 더 받으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을 좀 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채나 한 채 정도는 더 받고 그때는 좀 쉬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선생님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뭐 계속 하겠지만 돈이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이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열심히 달리고 그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몫이 좀 끝나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 말 그대로 가정에 좀 힘을 쓰고 좀 쉬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또 조금씩 모아서 한 채 좀 쉬어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죠. 아주 잘 생각하고 있구만. 맞아요. 처음에 열심히 한 거는 그거였어요. 단지 한 20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 교육생분도 한 2달 동안 계속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생각은 뭐였냐면 몸을 무리를 해서라도 받을 때까지 계속 가자. 왜 그러면 중간에 안 가면 내게 될 수도 있는 게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경매 사이트를 뒤져보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는 단독 낙찰이 되거나 하나는 싸게 낙찰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띄엄띄엄 가다 보면 이게 40번이 되고 50번이 될 수도 있다는 저만의 좀 불안감이 생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도 이제 한 적어도 3번, 적어도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달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달아서 가다 보니까 덥석 2채가 낙찰이 된 거고,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마음이 조금은 이제 놓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이렇게 경매를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아마 여기를 오지 않았나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누그러 들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또 두 집을 해결을 하고 다시 또 나아가서 조금만 더 힘쓰고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가정에 좀 충실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고 자금도 모일 수 있으면 이제 조금씩 모아서 한 채 한 채씩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도.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제 네 채가 되면은 그때 이제 또 선생님한테 질문 드려서 네 채가 됐는데 다섯 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또 어떻게 해서 다섯 채를 받고 여섯 채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미리 앞서가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리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건 나는 당연히 잘 이해해요. 나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 물론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할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봤자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은 아예 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매하면서 저는 그런 습관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에서 명도가 이 사람 되면 이제 다음 주는 뭐 수리하고 이제 내놓고 그 수리는 어떤 거 미리 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수리에 어떤 거 할지 고민해야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케줄을 다 미리 낙찰 받자마자 다 짜더라고요. 낙찰 받자마자 집 내놓는 거를 벌써 고민하더라고요. 어제 전화 오신 한 분도 오랜만에 낙찰을 받았대요. 오랜만에 해서 낙찰 받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잘 만나가지고 반지하 받으셨거든요. 바닥이 습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주 낙찰 받은 날 수리가 얼마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는 낙찰 결과가 정해진 건데 그래서 내가 왜 수리비가 얼마를 들 거를 왜 자꾸 고민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불허가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혹시 불허가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게 너무 걱정된다. 근데 내 생각에는 걱정할 게 명도를 하고 나서 그 짐이 빠지고 나서 수리를 할 건데 왜 그 수리를 지금 고민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런 류들인 것 같아요. 명도하기 전에요? 낙찰 받은 날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네. 채무자가 바닥이 습하다고 보일러가 누수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만 듣고 이거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나는 공사비가 가늠이 안 되니까 너무 비용이 클 것 같아서 걱정이다 때문에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오랜만에 네. 낙찰 받으신 분이. 그분도 생각해보니까 2년 만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지금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왜 그 고민을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할 건데 왜 그거를 벌써 고민하지? 내가 지금 고민할 것도 많은데 그 점유자랑 협상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황이 돼서 거기 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용인 채무자처럼. 맞아요. 그럼 그건 그때 가가지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가끔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팔자가 좋다 그래요. 생각할 여유가 굉장히 많는가 보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나는 35개 집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럼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도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은 왜 의문이 들겠어요. 그 35개가 다 100점 만점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을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거는 묻지 않아도 무조건 아니잖아.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약을 먹지 않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은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고민한다고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은 생각을 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순서를 자꾸 세우려는 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때 물어봐야지 그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하면 돼. 왜냐면 방향은 결정을 했거든요. 2년 만이지만 그때는 전세를 줬지만 그때는 뭐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또 투자금을 쓰고 사업이 걱정이 되는데 움직이기가 좀 불안했으니까. 제약이 되니까 그때 맞는 방향을 취한 거고 나는 월세 늘려갔다라는 방향만 정하면 되는 거지. 2번, 3번 물건 하면서 이제 4번 하고 그때 선생님한테 어떤 걸 또 물어봐야지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생각 안 그렇죠.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용인권은 재계약하고 그건 이제 미뤄두는 거고 네. 오산권은 어차피 다 한 거잖아. 그건 뭐 한 것도 없잖아. 그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2배만 했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물건 찾는 거 그때 가서 생각하는 방향 정도. 그리고 나는 계속 앞으로 환경미원 일은 고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다고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 동안은 조금씩 준비해 놓고 이제 50세 60세 됐을 때는 육체적 일도 조금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너무 2,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는 거야. 계속 육체적인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월세 받은 거랑 뭐 연금이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선생님 그 옛날 영상에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선생님 영상을 들은 건데 생존인 거잖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월세라든지 연금이랑 합쳐서 나온다면 그때까지 이렇게 단계 밟아 나가면서 하면 굉장히 좀 이상적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도 경매를 들은 거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년 반에 한 채 받고 이제 또 2년 반 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계속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이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힘든 게 그 기간 안에 있어서, 왜냐면 사업 실패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실패하면 알코올에 취해서 이렇게 인생이 망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흐지부지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방황이 술을 마시거나 막 그런 방황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만 했던 게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귀찮아. 근데 일은 쉬진 않고 일은 계속 하는 건데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다 하기가 싫어, 이었던 게 저 입장에서는 방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 방황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힘을 좀 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2개의 집을 낙찰 받은 거고, 2집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또 천천히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낙찰 받았는데 또 막 경매장 가서 3채 받고 뭐 4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또 힘들 것 같아서 2집을 해결을 하고. 그래. 예. 그거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고 있었구만. 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나한테 확인받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맞아요. 네. 선생님 생각하고 네. 내 생각하고 똑같았네. 또 어떤 분들은 받아놓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 집 한 거 전세, 그것도 다행히 전세가가 지금 떨어졌는데도 잘 방어를 해서 선생님 집은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불편한 게 저는 덜 할 거,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부분도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번에 거는 전세였고 이번에 거는 월세로 받았으니까 분명히 전세 갖고 있었을 때랑 이 물건들이 이제 임대가 나갈 거란 말이야.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전세 갖고 있을 때랑 월세 2개를 갖고 있을 때. 네. 물론 월세를 받으면서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이건 앉아서 날로 먹는 돈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세 갖고 있었을 때랑 월세 이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생각의 여유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이 방향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삶의 여유는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 제 안에서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쩌면 그렇게 방향으로 꾸준히 10년 동안 오니까 지금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삶에 대한 얘기,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서, 진짜 공개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약간의 부끄러운 얘기, 예민한 얘기까지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어쩌면 불편한 마음 상황들이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좀 마음의 위로를 준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다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물어봤던 것들이 나도 이 오해가 좀 풀리네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체크 확인 받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조금 언성을 높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괜히 미안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저는 더 가졌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명도할 때도 뭐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지만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잘 나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깊숙한 얘기 그리고 예민한 얘기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또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응?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하곡동에 받았던 집 있잖아요. 1번집? 네. 선생님. 그게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로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제 뭐 동의율을 걷는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쪽에 많이 하죠. 네. 동의율을 걷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선생님은 집을 어떻게든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지만 이끌어 가기가 부담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때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집은 팔고 나오는 게 출입구가 되는 그거 언제 거겠죠. 되는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뭐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똑같잖아. 아 그때 생각해요. 언제 되는 거 그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선생님. 나도 한 4분의 1이 개발이에요, 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한테.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다 갖고 갈 거야? 아니면 팔 거예요? 그거 구체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유방동에 받은 집도 있잖아요. 받고 나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이미 동의율을 60%인가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이렇게 뭐 잘 됐네? 거기는 재개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진행 이렇게 뭐 동의율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다. 아, 일단- 선생님 좀 그 운이 있나 봐. 아 근데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 팔아야 되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근데